밸런스 K입니다. 저는 지온 헬스케어 대표이고 환자의 건강식을 찾기 위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음식 및 건강기능식품을 잘 선택하게 도와드리기 위해 균형학 개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커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향 좋아하시죠? 신장병 환자분들에게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를 마시는 것은 특히 선진국에서 가장 흔한 일상 습관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도 20세 이상 성인 기준 2018년 1인당 353잔을 소비하고 세계 커피 7위 수입국을 차지했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과 함께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혈전, 항섬유화 효과 등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식단을 바꿔야 되는 고민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커피는 끊어야 하나요? 입니다. 2021년 한 연구에서 커피 섭취와 만성콩팥병 상관관계를 조사해봤습니다. 커피 섭취량하고 신장병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이 감소했으며 하루 한 잔을 섭취한 사람에 비해 하루 두 잔을 섭취한 사람이 위험도가 더 낮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말기 신장병 발병 위험도도 더 낮았습니다. 커피 섭취는 그뿐만 아니라 알부민뇨 위험도 낮추었고 만성콩팥병과 관련된 사망 위험은 커피 사용자에서 더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만성콩팥병 환자가 커피를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아니요입니다. 커피는 신장질환이 있는 커피 애호가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텍사스주 신장 영양 전문가인 제시 하나는 커피를 마실 때 세 가지 주의할 점을 말했습니다. 첫째, 카페인은 짧지만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일으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4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신장질환의 위험을 높이거나 신장 기능의 쇠퇴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하루에 3잔 미만으로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둘째, 커피에 첨가되는 것은 종종 커피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이 첨가되지 않은 시럽 없이 만든 카페라떼 8온스에는 인 183mg과 칼륨 328mg이 들어있습니다. 크리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커피 크리머에 화학적 인산염을 첨가합니다. 이러한 화학적 인산염은 신체에 쉽게 흡수되므로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셋째, 커피는 액체로 간주됩니다. 수분 제한 시기를 하고 있다면 일일 호용량의 커피를 마시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커피는 신장질환에 허용되는 음료입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위험이 없습니다. 우유와 크리머와 같은 커피 첨가물은 커피의 칼륨과 인 함량을 증가시킵니다. 커피 내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아실 것은 8온스라는 의미는 일회용 종이컵 용량을 의미합니다. 8온스 기준입니다. 만성콩팥병 환자가 걱정하는 단백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칼륨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인 또한 적은 편입니다. 당연히 마시는 양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앞에 논문을 보면 3잔 정도까지 드시는 게 어떤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카페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인은 하루 400ml 정도 이하가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겠지만 500mg 이상의 카페인은 불안, 변비, 설사,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가능합니다. 커피 전문점 기준으로 보시면 기본 사이즈 한 잔 정도는 카페인 300mg을 거의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양을 고려하면 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많다고 봐야 될 것이고 3잔 이상을 마시는 것은 환자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카페인은 여러 가지 좋고 나쁜 효과들이 있을 텐데요. 만성콩팥병 환자 기준으로 이뇨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운동학회지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커피는 이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커피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의 이뇨 효과가 있긴 하지만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탈수가 신장 기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해결책도 제시했는데요. 이런 이뇨 효과는 운동을 통해서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륨에 관한 것인데요. 8온스의 블랙커피 한 잔에는 116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칼륨이 높지 않은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매일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십니다. 보시는 것은 한국인이 주로 칼륨을 섭취하는 음식들입니다. 함량하고 관계없이 먹는 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로 유명한 바나나는 한 개가 120g 정도이니 3개 정도면 400mg 정도의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즉 커피 3잔 정도이면 칼륨으로 봐도 적은 양은 아닌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하루에 3-4잔의 커피는 칼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간주해야 되며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머나 우유를 추가하면 커피의 칼륨 함량을 더 높일 수 있으므로 블랙커피 하루 3잔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어떨까요? 다음 표는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표입니다. 한국인이 주로 인을 섭취하는 음식 순위표인데요. 기여도는 높지 않지만 커피는 한국인이 인을 섭취하는 식품명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피에는 인이 7mg 정도로 적게 포함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커피를 통하여 인 섭취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섭취하는 인산염은 한국인이 평균 섭취하는 평균 인 섭취량 1193mg에 비해 아주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공파병 환자가 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커피 크리머가 없는 커피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성공파병 환자에게 좀 더 안전하거나 유익한 커피 종류가 있을까요? 인스턴트 커피, 즉 크리머가 들어간 커피는 논할 필요 없이 선택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두커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인 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커피 카페인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 사용된 커피콩의 종류는 완제품에 포함된 카페인 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로부스타 콩은 아라비카 콩보다 카페인 양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이는 로스팅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로스트 수준은 커피 한 잔에 존재하는 카페인 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로스트한 원두는 일반적으로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더 진한 로스트한 품종보다 카페인을 더 많이 포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완제품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제조 방법도 커피 한 잔의 카페인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렌치 프레스, 푸어오버, 에스프레소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다른 제조 기술보다 카페인 함량이 더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콩의 가용성, 고용물이 더 많이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커피 한 잔의 제공 크기도 카페인 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더 큰 컵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축과 찌꺼기가 더 많기 때문에 작은 컵보다 비례적으로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특정 브랜드나 로스트에 따라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커피 포함 인기 있는 음료의 카페인 함량의 예를 보여드립니다. 카페인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100에서 300mg까지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에너지 드링크보다는 커피에 카페인 양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8온스 디카페인 커피 한 잔에도 여전히 10에서 15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에는 일반적으로 63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12온스 캔의 코카콜라 제로는 일반 콜라보다 많은 카페인 34mg이 들어있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56, 캔커피에는 100, 핸드드립은 150, 더치원액은 40mg을 희석한 경우 16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 양에 따라서도 커피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크리머는 기본적으로 섞고 드시지 않을 텐데 커피에 우유를 섞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림과 같이 각종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우유는 칼륨과 인이 포함되어 만성공파병 환자에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만성공파병 환자에서 칼슘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칼슘 우유도 선택지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추석 환자는 저카페인 커피 한 잔, 크리머나 우유 없이 드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만성공파병 초기나 소변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은 우유 정도를 포함해서 커피 2-3잔 정도 드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성공파병 3-4기 환자분들은 크리머나 우유가 없는 저카페인 커피를 잘 골라서 1-2잔 드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밸런스K의 균형학개론 1 커피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과 칼륨의 양면성이라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